자, 우리 46번 보겠습니다. 46번부터는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나오는데요. 잠깐 살짝 개념을 정리하고 가면요. 우리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P 두 개 화살표 Q라고 쓸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P를 기준으로 보면 P 입장에서는 잠깐 전화가 왔었네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P를 기준으로 봤을 때 P는 Q이기 위한 화살을 출발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제 Q의 입장에서는 이제 P이기 위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Q가 화살을 맞았잖아요. 화살을 맞았으면 P를 흘리기 때문에 필요 조건,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정리하고 46페이지 보겠습니다. 46번 보시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대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P 입장에서 Q에서 온 화살에 맞았던 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P가 Q에서 날라온 화살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Q에서 P로 가는 화살표로 쓸 수 있고, 즉 얘는 우리가 어떤 얘기냐면 Q이면 P다가 뭐라는 얘기냐면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P가 원래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P에서 Q로 화살표를 쓰는 이것이 참이라는 얘기인데,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것이 참이 안 된다. 즉 뭐다? P이면 Q이다가 참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는 뭐 찾으면 되냐면 Q이면 P이다는 참이지만 P이면 Q이다는 거짓을 찾으시면 된다 라는 이야기고, 이거는 처음이니까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조건 P는 X가 1보다 작고 Q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우리 여기에서 P이면 Q이다가 참인이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각각을 조사해보면,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X가 1보다 작은 모든 원소들은 다 X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X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당연히 1은 2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죠. 즉 P이면 Q이다는 뭐가 된다? 참이 됩니다. 네, 여기서 이미 끝났는데 우리 P이면 Q이다는 뭐 찾는 거냐면 P이면 Q이다는 거짓인 걸 찾는 거죠. 네, 이미 P이면 Q이다는 참이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네, 2번 보시면 우리 P가 X가 1이고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이고요. Q는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인데, 자, 우리 보시면 P이면 Q다부터 봅시다. 그리고 P이면 Q다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하고 Y를 더한 것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참이 되는가? 근데 우리 보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쪽의 변에 맞춰서 더해주면요,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자연스레 나옵니다. 즉 이 P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이 Q라는 조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므로 얘는 뭐가 된다? 참이 된다. 근데 우리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P이면 Q이다 라는 것이 거짓이어야 되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문제가 되겠고요. 2번도 틀린 문제가 되겠고요. 3번 보시면 P 0, X 2, X가 0과 2 사이, Q는 X제곱 마이너스 2X 0보다 작다. 우리 P를 만족하는 구간이 0x 2이고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구간이고요. 우리 Q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면 얘는 x에 x-2에 0보다 작다. 그래서 얘는 0 되는 값 찾으면 0하고 2가 되겠죠. 0 되는 값이. 즉 이 부등식은 우리가 작다라는 0보다 작다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x가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은 이렇게 식이 써진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이 뒤에 있는 구간과 같다는 얘기는
이 구간이 뒤에 있는 구간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즉 조건 P를 만족시키는 구간이 조건 Q에 만족시키는 구간에 포함되면 우리 이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P이면 Q에다가 뭐다? 이것이 참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P이면 Q에다가 거짓인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문제가 되겠고, 참고로 언급드리면 지금 이 구간과 뒤에 있는 구간이 서로 같죠? 그럼 이거는 왼쪽에 있는 구간이 오른쪽에도 포함되고 오른쪽에 있는 구간이 왼쪽에도 포함되는, 즉 이 구간이 서로가 포함되면 우리 이러한 관계, 즉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무슨 관계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이 정답인데요. 4번을 해석해 보면, 자 4번 보시면 조건 P는 XZ는 YZ예요. 그러면 이것이 X는 Y가 되냐? 우선 P이면 Q이다를 봐보면요. 그러면 P이면 Q이다는 XZ는 YZ를 만족하는 모든 XY는 XY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참거짓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앞에서 보면 만약에 Z를 0이라고 했을 때 X는 4라고 하고 Y는 2라고 할게요. 우리 XZ랑 YZ를 모두 계산하면 다 뭐가 됩니까? 0이 되어서 같아져요. 하지만 X는 4, Y는 2기 때문에 X랑 Y가 어떻게 되나요? 달라지죠? 같지 않습니다. 즉 우리 앞에 XZ는 YZ를 만족하는 놈이 반드시 X랑 Y랑 같다고 얘기할 수 있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 방금 얘기했지만 그대로 하면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뭐가 된다? 거짓이 됩니다. 거짓. 근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 Q이면 P이다라면 보이는 거죠. Q이면 P이다가 과연 참인지. Q이면 P이다는 X하고 Y가 같으면 XZ랑 YZ가 같냐? 당연히 같습니다. 왜냐면 X는 Y라면 증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쪽에 같은 값을 곱해도 같아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Q이면 P다는 자연스럽게 참이 되어서 우리 문제에서 찾고자 했던 게 그거였죠. P이면 Q다는 거짓이고 P이면 Q다는 거짓이고 Q이면 P다가 참되는 것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되냐? 4번이 됩니다. 5번은 숙제로 남겨드리도록 할 거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7번 보시면 집합이 있는데 A 합집합 B, 죄송해요. 그 다음에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교 B가 되는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인가? 이것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인가? 즉 이 조건과 같은 맥락이 되는 어떤 조건을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위에 거를 조사해 보면 우리 집합에서 얘기했지만 여기 A합, 죄송합니다. 여기 A합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합집합으로 묶을 수 있고 나머지를 순서대로 써보면 B교 B 여집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A 합집합 B교 B여는 B랑 B의 바깥에 대한 공통된 부분은 없죠. 그래서 파이가 되겠죠. 근데 우리 얘기했지만 어떤 집합과 공집합이 합집합은 그냥 그 어떤 집합이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공집합은 없는 놈이기 때문에 없는 놈과 있는 놈을 합치면 있는 놈밖에 남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결론은 어떻게 내릴 수 있냐? A가 A 교집합 B가 된다. 근데 이것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생각을 해보면 A랑 B를 교집합했을 때 A가 되려면 A와 B가 어떠한 관계여야 되냐면 A가 B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즉 이 위의 식을 정리했을 때 A가 B에 포함된다는 이 조건이 나왔는데 그게 결국에는 일맥상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게 하는 어떠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보시면 우리가 뭐 찾는 거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즉 P는 Q이기만 출발했으니까 충분 조건, 즉 얘는 뭐예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란 얘기고요. 근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화살을 맞는 P가 되겠죠. 이것이 안 된다, 필요 조건이 아니라고 했던 것은 Q이면 P다죠. 이제 이 Q이면 P다가 뭐라는 얘기냐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찾는 거냐면 P이면 Q다는 참이고 Q이면 P다는 거짓. P이면 Q이다는 참이고 Q이면 P다가 거짓이 되는 그 조건 PQ를 찾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하법 보시면 P는 A제곱 B제곱이 이런 관계다. 근데 우리 Q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보면 P이면 Q이다가 우선 참이 되는지 봅시다. 즉 A제곱이 B제곱보다 작으면 A는 A, B는 둘 다 0보다 크면서 A가 0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관계가 무조건 나와야 되냐 라는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이거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A를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하고 B를 마이너스 4로 갈게요. 그럼 우리 A제곱은 4가 되고 B제곱은 16이 되어서 4가 16보다 작기 때문에 A제곱이 B제곱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 있죠. 즉 이 조건 P는 만족해요. 그럼 이 놈이 이 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4라는 이 놈이 이 뒤에 있는 조건 Q도 만족을 하냐? 대입해보면 0보다 크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음수는 0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P이면 Q이다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Q이면 P다가 참인 거 볼게요. 자, 우리 Q이면 P다가 참인 걸 봐보면 우리 양수 입장에서 0보다 큰 A, B가 A가 B보다 작다면 A가 B보다 작다면 우리 어떤 논리가 성립한다고 했냐면 양수라면 양변에 A 그리고 한쪽에는 똑같은 B를 곱했다고 하면 이 부등호가 유지가 된다라고 부등식에서 설명했었습니다. 양수인 조건 하에서 두 수가 양수인 조건 하에서 그 부등호가 유지가 된다면 그것을 각각 서로 곱한 한 번씩 더 곱한 값도 부등호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Q이면 P라는 자연스럽게 참이 되는 거여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였냐면 P이면 Q이다는 참이어야 되고 Q이면 P이다는 거짓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P이면 Q이다는 거짓이고 Q이면 P이다는 참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이제 니은번만 보고요. 지급번은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자,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면 우리 뭐다? Q A-1, B-1이 0보다 크냐? 우리 A-1이 0보다 크고 B-1이 0보다 크면 죄송합니다.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면 A-1이 0보다 크고 B-1이 0보다 크죠. 따라서 우리 0보다 큰 수 A-1과 B-1을 곱하면 뭐가 되냐? 0보다 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P이면 Q이다는 자연스럽게 참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이제 Q이면 P다가 과연 참이 되냐? A-1, B-1이 0보다 크면 과연 A는 1보다 크고 B는 1보다 크냐? 예를 들어서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B는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어서 12가 되고 이건 자연스럽게 0보다 크죠? 즉 A는 마이너스 3과 B는 마이너스 2는 이 조건 Q를 만족하는 A, B 값인데 과연 이것이 조건 P를 만족하는 A, B 값도 되냐? 마이너스 3이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가 1보다 크냐? 맞지 않죠? 즉 Q는 만족을 하는데 P는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Q이면 P이다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레를 찾아보시면 디귿분도 충분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숙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질문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49번 보시면 49번은 이 조건 P라는 애가 X는 Y는 0이에요. 근데 이거와 뭘 되는 걸 찾는 거냐면 어떤 조건 Q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네, 필요 충분 조건은 찾기가 쉬운 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놈이 이 조건 Q를 만족하는 놈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조건 Q를 만족하는 놈은 X하고 Y가 둘 다 뭐 되는 경우밖에 없냐면 00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러면 어떠한 Q가 이 P랑 필요 충분 조건이 되냐라는 것은 조건 Q를 만족시키는 집단이 이 P를 만족시키는 집단인 0,0, 즉 X는 0, Y는 0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기억번 보세요. Q라는 조건이 X, Y는 0이라고 하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애가 X는 0, Y는 0밖에 없냐는 거예요. 아니죠. 만약에 X를 4로 두고 Y는 0이라고 두면 이것도 곱하면 0이 되기 때문에 만족을 해요. 이미 P라는 조건에 있지 않은 원소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충분히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절대값 X하고 절대값 Y를 더했을 때 0이 된다.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거를 만족시키는 애는 둘 다 0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둘이 더했을 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이 니은번의 조건 Q를 만족시키는 원소는 X는 0, Y는 0밖에 없기 때문에 위에서 우리 P를 만족시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와 같죠? 얘는 뭐가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다 라는 거고요. 디귿번 보시면 디귿번 Q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Y제곱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X제곱 플러스 1은 0이죠. 자, 이거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지금 얘도 Y제곱 플러스 1은 이미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 1을 더했다면 얘는 반드시 0보다 커요. 그와 같은 논리로 X제곱 플러스 1도 0보다 큰데 우리 X제곱하고 Y제곱이 둘 다 0이 되지 않으면 X제곱하고 Y제곱도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큰 수랑 0보다 큰 수를 더하면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할 수 있는 거는 X제곱도 0이 돼야 되고 Y제곱도 0이 돼야겠다. 그럼 우리 결국에는 뭐다? X하고 Y는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아까 조건 P랑 똑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다? 얘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50번 보시면 50번 문제는 지금 자연수 K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K라고 하자. 그럼 AK는 K의 양의 약수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n의 값을, 자연수 n의 값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가운 보시면 x가 a의 36, 즉 x라는 게 36의 양의 약수라는 뜻이죠. 36의 양의 약수이면 이것이 x가 6n이라는 이 것의 양의 약수라는 뜻인데, 즉 x가 a의 6n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것은 x는 6n은 양의 약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x가 a의 36에 들어가는 이 왼쪽의 조건이 x가 6n에 들어간다는 이 조건의 충분 조건이라고 했고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충분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치시면, 즉 이 x가 36에 a의 36에 속한다는 것이 x가 a의 6n에 속하는 것에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뭐가 된다? 참이 된다는 뜻이죠. 충분 조건은 맨 처음에 이야기한 조건에서 출발하는 화살표를 그리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x가 a의 36에 포함된다라는 이 조건이 x가 a의 6n에 포함된다는 조건의 필요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 왼쪽으로 오는 화살표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즉 위에는 성립하고 밑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x가 36의 양의 약수이면 x가 6n의 양의 약수가 되게끔 6n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x가 4의 약수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x는 12의 약수가 됩니다. 왜냐면 x가 4의 약수인 것들이 당연히 x가 12의 약수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4의 12가 배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논리를 좀 이용해 보면 x가 36의 양의 약수라는 사실이 x가 6n의 양의 약수다로 이제 참으로 이어지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36의 배수가 뭐야 되냐면 6n이어야 한다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즉 36의 6n은 36의 배수. 우리 6n이 될 수 있는 건 36의 배수니까 36이 될 수 있고 72가 될 수 있고 108이 될 수 있는 이런 건데, 여기서 아시면 좋을 게 우리 만약에 6n이 36이라고 하면 이 왼쪽도 지금 x가 36의 약수라는 것이 되겠고 오른쪽도 6n이 36이니까 x는 36의 양의 약수예요. 근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왼쪽에 대한 표현이 오른쪽의 표현과 같으면 우리가 뭐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고 했죠. 그 왼쪽에 속한 애들이 오른쪽에 속한 애들과 같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 위에서 보시면 필요 조건은 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6n이 36이 되면 필요 충분히 조건이 되니까 6n이 36이 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우리 6n은 72부터 될 수 있는 36의 배수다 라는 것으로 우선 첫 번째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답은 보시면 답은도 체크해 보시면 돼요. x가 a36, x는 36의 배수라는 이것이 x는 an, 그럼 얘는 뭐가요? 약수죠. 죄송해요. x는 36의 약수. 이 표현이 x는 n의 약수에 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x는 36, a의 36이라는 것이 x는 an의 필요 조건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화살을 맞는 쪽이 참이 된다고 우선 얘기할 수 있고, x가 a의 36에 포함된다는 것이 x는 an에 포함된다는 것을 위한 그것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 되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오른쪽에서 n의 약수이면 36의 약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 36이라는 숫자는 이 36이란 것은 n의 배수가 되겠다. 즉 n의 배수는 뭐가 된다? 36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n을 찾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6n이 72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108, 36의 배수 중에서 36이 아닌 수들이 될 수 있는데 6n이 72랑 108, 그 다음에 그 다음 숫자는 144인데 그것에 해당되는 n을 써보면 n은 12, 여기는 10, 18, 그 다음에는 2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밑에서 보면요, n이 36의 n의 배수는 36이라고 하면 n을 만약에 36이라고 했을 때 36의 배수는 36도 맞거든요. 그럼 뭔가 n이 36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n이 36이 되면 앞의 조건도 x는 36의 약수, 뒤의 조건도 36의 약수, 둘이 어때요? 표현하는 바가 같죠? 우리는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는 돼야 되고, 즉 충분 조건은 돼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인 필요 조건은 되고, 화살표를 맞으니까 필요 조건은 되고 충분 조건은 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두 개가 같아져 버리면 필요 충분히 조건이 돼서 이 n이 36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찾는 것은 그래서 결론 다시 설명하면 이 n이라는 값은 36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n이 72가 될 때는 12, 그리고 6n이 108일 때는 18. 이 12하고 18은 당연히 이 위를 만족하는 숫자이고, 이 아래에도 n에다가 대입해보면 12의 배수는 36이란 말도 맞기 때문에 12는 우선 답이 당연히 되겠고요. 18도 우리가 6n이 108이 되는 것에서 나온 값이니까 이 위에 가를 만족하는 n의 값은 맞고, 28도 이제 나에 넣어보면 18의 배수는 36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이 24부터 이제 봐보면 이 뒤에 있는 숫자를 이제
뭐 144 다음에 이제 36의 배수가 또 뭐 있냐면 180도 있고 그런데 그런 수들을 대입을 해보면 이 위에 것은 당연히 맞겠지만 우리가 6n이 144 또 우리가 가 조건을 만족하는 n이 되는데 근데 이 24는 이 밑에 대입해 보면 안 되죠. 왜냐면 24의 배수가 36이다. 아니죠. 24의 배수는 36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만족하는 n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찾을 수 있는 n은 10이랑 18밖에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0이 되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1번 보시면 P가 지금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한 것은 Q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P가 필요 조건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화살을 맞는 쪽이에요. Q에서 맞는 쪽이겠죠. 즉 우리 이것이 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즉 쉽게 얘기하면 Q이면 P이다가 참이란 얘기입니다. 즉 Q이면 P이다가 참이란 이야기는 Q에 해당되는 진리집합 Q가 P에 해당되는 진리집합 P에 포함된다라는 뜻이고요. 즉 이것을 만족할 때 항상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Q가 P에 포함되는 그림을 이 상황을 생각했을 때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5번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을 해보면요. P랑 Q의 교집합이 P라고 하는데 우리 P 안에 Q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거 또는 P, Q가 같아져서 이제 같은 것으로 보는 시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이제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P 교집합 Q가 P가 되는지를 보면 첫 번째 그림에서 당연히 틀렸죠. P랑 Q의 교집합 동시에 만나는 부분은 Q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1번은 만족시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2번, 3번, 5번도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Q가 P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Q에서 P를 뺐을 때 공집합이 되냐? 우리 Q에서 P를 뺀다는 얘기는 Q에 있는 원소에서 P에 있는 원소가 있다면 빼는 거예요. 근데 우리 Q가 P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이미 이 P 안에는 Q의 원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Q의 원소에서 P의 원소를 빼낸다는 얘기는 이 Q의 원소가 다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Q에서 P를 빼면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라고 해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2번 보시면 집합의 포항 논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기억번부터 볼게요. 자, P는 Nat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P에서 NatQ로 화살표를 쏜 것이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것이 참이 된다는 얘기는 P를 포함하는 진리집합이 NatQ의 진리집합은 Q의 진리집합이 Q이기 때문에 이거의 무슨 집합? 여집합을 생각하면 되죠. 지금 P가 Q의 여집합이 포함되냐? 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는데 P는 이 연두색 부분이고 Q는 Q의 여집합 Q의 바깥을 생각하면 Q의 바깥은 Q를 제외한 나머지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P가 즉 청록색 부분이 이 주황색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이 명제는 뭐가 된다? 참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니은부 보시면 na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na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Q에서 반대쪽에서 화살을 쏘는 이 명제가 참이다. 즉 이걸 쉽게 써보면 Q이면 nat P다가 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Q를 만족하는 집합은 Q이고 nat P를 만족시키는 집합은 P의 여집합인데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되냐? 다시 색칠해 보면 우리 Q는 여기고요.
이제 P의 여집합은 P의 바깥이기 때문에 여기가 되겠죠.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P의 바깥에 뭐가 포함됩니까? P의 바깥에 Q가 포함되죠. 따라서 이것도 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디귿분 보시면 R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우리 필요 충분 조건은 양쪽으로 다 화살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가 가능하다. 즉 R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R을 만족하는 집합 R이 이 Q를 만족하는 집합 Q랑 같아야 되거든요. 그림에서도 보듯이 R과 Q는 당연히 Q가 더 큰 것처럼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답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R이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각각을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디귿번은 뭐다? 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을 기억하고 니은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한번 보시면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 하자 라고 되어 있고요. 53번을 보시면 지금 집합 간의 관계가 Q와 P 합 R의 여집합이 뭐가 되냐면 파이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것을 보고 사실 이 PQR이 어떠한 관계인지 떠오르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 문제가 있겠다 정도만 확인하시고 답지의 그림을 참고하시는 게 저는 좋아 보여요. 사실 좀 어렵게 나온 이제 추론 문제인 것 같아서 이 답지에서의 이제 그림을 보면 R, P가 이런 관계고 Q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색칠을 해보면 Q는 얘고요. P와 R의 바깥, 즉 P와 R의 바깥을 칠한 이 부분이 P와 R의 여집합이 합집합이 되는데 이 녹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이 겹치는 데가 없죠. 따라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항상 옳은 것을 이라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 보시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P에서 Q로 화살을 표를 했을 때 이 명제가 참, 지금 P는 Q이다가 참이다라는 얘기고, 이것이 참이다라는 얘기는 라지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에 보다 포함된다. 그림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포함되지가 않죠. 따라서 1번은 거짓이 되어 있고요. 2번 보시면 R은 납피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은 납피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화살표가 역으로겠죠. 이걸 다시 써보면 납피이면 R이다가 뭐라는 얘기다? 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납P가 R이다가 참이 되려면 P의 여집합이 R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P의 여집합을 다시 칠해보면 잠깐 지워볼게요. 다 지워졌네요. 다시 쓸게요. 여기가 아까 R이라고 했고 P라고 했잖아요. 근데 P의 여집합은 제가 방금 이제 칠해보겠지만 P의 여집합은 어디냐면 이 바깥입니다. P의 여집합은 이 바깥. P의 바깥. 근데 이게 R에 들어가냐? 이 R은 여기 이 빨간색으로 칠하게 되는 부분이 R인데 노란색이 R에 들어가지 않죠? 왜냐면 이렇게 바깥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관계로 해서 3번만 해볼게요. 3번은 Q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렇게 양쪽 화살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양쪽 화살표. 그럼 이거는 이것이 참이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했냐면 Q이면 R이다도 참이고 R이면 Q이다도 참이기 때문에 Q라는 집합이 R이라는 집합과 어떻다? 같다.
위에 보면 같지가 않죠? 따라서 얘는 거짓이 됩니다. 4번 보시면 not q이면 not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not q에서 p로 화살표를 써야죠. 그러면 이것이 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q의 여집합이 p에 들어가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 우리 q의 여집합을 다시 그려볼게요. 지금 q가 이렇게 있고 r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q의 여집합을 색칠해 보면 이 q의 바깥입니다. q의 여집합이 이 q의 바깥이고요. 근데 이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냐? 그렇지 않죠. 지금 보면 q의 여집합에서 p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거짓이 되겠고요. 제가 원래 숙제를 내드리려고 했는데 답이 5번이네요. 나피는 뭐다? 나피는 q에 기한 필요 조건은 화살을 맞아야죠. 즉 우리 얘를 해석을 좀 원만하게 해보기 위해서 바꿔보면 q이면 나피이다가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q라는 집합이 나피의 진리 집합인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지를 검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보시면 다시 지워서 할게요. 이런 관계잖아요. 근데 이 q라는 애가 p의 여집합은 이 p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죠. 이 p의 여집합이 포함되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까만색으로 칠한 영역이 형광색에 포함되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참이 되겠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번을 보시면 54번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 지금 조건 P는 마이너스 2부터 x가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조건 Q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 R은 뭐다? 0, x, b 이런 거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 그럼 우리 문제를 보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Q가 화살을 맞는 쪽이 뭐가 된다? 참이 된다 라는 이야기고,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R에서 P를 화살표로 날리는 이 방향의 명제가 참이다. 즉 이 위에 부분을 좀 바꿔서 써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냐면 R의 진리집합인 라지 R이 P의 진리집합인 라지 P에 포함되겠다. 즉 이 R에 해당되는 구간이 P에 해당되는 구간에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P이면 Q에다가 참이라는 얘기는 P의 진리집합인 라지 P가 Q의 진리집합인 라지 Q에 뭐한다? 포함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관계를 수직선으로 한번 그려보면 R에 해당되는 구간을 써보면 0부터 몇 가지냐면 B까지죠. 근데 여기는 B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빵꾸를 뚫려놓고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이 R이라는 구간이 P라는 구간이 몇부터 마이너스 2부터 몇 가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해당되는 구간이 이렇게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B라는 숫자는 3보다는 당연히 왼쪽에 있어야 되면서도 둘이 구멍이 없기 때문에 같다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부등식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B는 3보다 작기 때문에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우선 찾을 수 있겠고요. 우리 두 번째는 이 P라는 조건이 Q라는 조건에 포함된다. 지금 P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잖아요. 즉 다시 그려보면 두 번째 이제 조건에 대해서 해석해보면 마이너스 2부터 3보다 작다, 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는 이 구간이, 즉 이 P라는 구간이 어디 포함되어 있냐면 Q라는 구간, 즉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a가 여기 있어야 되겠고, a가 a보다 크거나 같다인 구간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가정하면
지금 검은색이 이 빨간색 구간에 포함되는 것처럼 되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림이 맞겠죠. 따라서 우리 a라는 값은 어떻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왜냐하면 지금 둘 다 구멍이 박혀있기 때문에 같아도 됩니다. 포함관계에 있어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냐면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이 b는 0부터 b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b는 당연히 뭐보다 그냥 0보다 큽니다. b가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가 실수 a의 최대값을 보면 얘의 최대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가장 큰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이 b의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 당연히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2와 3을 더하시면 뭐가 된다? 1라고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55번 보시면 우리 x-a는 0 이것이란 조건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b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필요충분 조건은 뭐냐면 이 양쪽으로 화살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왼쪽을 만족시키는 애가 오른쪽을 만족시키는 애랑 같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것의 대우명제를 써보면 이 대우명제는 이렇게 화살표를 반대로 하고 부정을 취해주면 되겠는데,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b가 뭐랑 0이 되는 값은 x 마이너스 a가 0이 되는 것과 같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x 마이너스 a가 0이 되는 값은 x는 a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우리 여기에 대입을 했을 때 이 x는 a라는 것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b라는 것의 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b는 0이라는 것에 x는 a가 뭐라고 했죠? 근이라면 우리가 어떤 정리에 의해서 인수 정리에 의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b라는 놈은 x 마이너스 a를 인수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b란 놈이 x 마이너스 a와는 다른 어떤 x 마이너스 b라는 인수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왼쪽을 만족시키는 거는 0이 되는 값이잖아요. 즉 이 식이 0이 되는 값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 이것이 x는 a랑 x는 b가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충분 조건에서는 오른쪽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왼쪽을 만족시키는 x의 값과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처럼 a 또는 이제 a와 다른 어떤 b라는 원소가 이 왼쪽의 식을 만족하게 된다면 이 오른쪽의 식에서는 x는 b는 만족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충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b가 x 마이너스 a를 인수로 가졌다면 지금 여기는 2차이고 여기는 1차인 상황에서 당연히 1차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그 1차식도 뭐일 수밖에 없냐? x 마이너스 a일 수밖에 없죠. 사실상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x는 a가 뭐다? 중근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 위에 있는 이 식만 계수비교법으로 풀어주면 되겠는데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b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과 같다는 거예요.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제곱과 같기 때문에 이 식과 이 식은 무슨 식? 항등식이니까 모든 것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왼쪽 식에서의 x의 개수가 마이너스 8이니까 이것은 오른쪽의 개수인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돼서 a는 뭐가 되냐면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함끼리도 같아야 되니까 b는 뭐가 되냐면 a제곱이 되어서 a가 4기 때문에 a제곱은 16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무엇이 된다? 20이 된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